오늘 밤 관중 수는 18,287명이었고 총 입장 수입은 1,150만 달러였습니다. UFC는 현재 카사센터에서 역대 최고 입장 수입 기록 3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는 단연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볼카노프스키 대 로페즈의 경기는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로 선정되었습니다.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는 패디 핀블렛과 실바에게 돌아갔으며 각각 5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인 이벤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두 선수 모두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볼카노프스키는 나이와 맷집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뛰어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볼카노프스키의 맷집이 약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디에고 로페즈가 그토록 많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은 것에 놀라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제작진 중 한 명에 따르면 경기 중 로페즈가 볼카노프스키보다 키가 13cm 더 크고 리치는 약 1인치 정도 길었다고 합니다. 디에고가 잽을 더 많이 활용하거나 리치의 이점을 살려 아웃복싱을 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다시 챔피언 자리에 복귀한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특히 그가 처음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었는지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챔피언이 필요할 때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파이터들에게 큰 문제는 없지만 볼카노프스키가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와 페레이라 같은 선수들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도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패디 핀블렛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해당 체급 최강자 중 한 명인 마이클 챈들러를 꺾었습니다. 패디의 경기력과 향후 계획, 그리고 챈들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과소평가하고 있죠. 패디 핀블렛은 옥타곤에 오를 때마다 점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실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마이클 챈들러를 꺾었다는 사실, 그것도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해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그를 쉽게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더 유명한 선수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패디가 타이틀 경쟁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상대도 이미 유명 선수였지만 이제 패디는 정상급 선수들과만 겨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경기 외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GFL이 등장하자마자 완전히 망가진 것 같습니다. 첫 경기조차 치르지 못했거든요. GF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나아가 MMA의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프로모션들이 UFC 선수들에게 UFC 경력 이후 혹은 UFC를 대체할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우려되지는 않으신가요? 성공적인 경쟁자가 없다면 MMA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시나요? GFL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업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모션들이 등장해서 경기 방식을 혁신하고 선수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모든 것을 기존과는 다르게 하겠다고 주장할 때 과거 트릴러가 그랬고 지금은 GFL처럼 당신은 그런 움직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전혀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신인이든 은퇴를 앞두고 있든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패디 핀블렛과 콜비 코빙턴이 백스테이지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방금 들어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야이르 로드리게스는 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팬들은 핏불이 UFC 무대, 특히 1라운드에서 지나치게 긴장한 탓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죠.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여러 해 동안 강조해왔던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UFC 무대가 주는 긴장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전 경기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이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핏불에게도 그런 긴장감이 작용했는지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지만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장실바는 오늘 밤 완벽하게 스타덤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대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듯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관중들의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브라이스 미첼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경기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브라이스 미첼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는 어엿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과 마주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곳에 와서 싸웠습니다. 오늘 밤을 포함하여 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맞서 싸우며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장 실바에 관해서는 그가 백스테이지에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파트너와 결혼하는 것이며 만약 제가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 비용을 지불해 준다면 저를 결혼식에 참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축가 가수 비용을 대신 내주면 저를 초대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가 브라질 가수를 원한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면서요. 정말 웃기네요. 그가 정말로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저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선전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경기 중단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댄 이게 대 션 우드슨 경기와 데런 엘킨스 대 줄리안 로사 경기가 대표적이었죠. 혹시 이 경기들을 보셨나요? 엘킨스 경기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엘킨스가 일어나는 장면만 잠깐 봤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 제 방은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댄 이게 경기의 중단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만다 누네스가 백스테이지에서 케일라 해리슨 대 줄리아나 페냐 경기 승자와 다시 한번 맞붙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혹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기자회견장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누네스를 가리키며 의향을 묻자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최근에 에런 피코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죠. 오랫동안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원래는 모브사르 에블로에프와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에런 피코는 분명히 인지도 높은 선수와의 경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핏불과 같이 잠재력 있는 신인 선수들을 꾸준히 영입해왔으며 저희 팀 내부적으로도 피코가 UFC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마 화요일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PN과의 협상이 화요일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대회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다른 주요 스포츠 채널들처럼 저희도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ESPN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요.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떤 관계든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SPN과의 재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43개 대회를 개최하는 기존 방식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SPN을 비롯해 저희가 어떤 방송사와 계약을 맺느냐, 그리고 어떤 중계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적으로 방송사의 요구 사항에 맞춰 조정되며 다른 종목이나 중계 일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UFC가 다음 TV 중계권 계약에서 연간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의 메인 이벤트 대진이 대략 이맘때쯤 발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 단계에 접어든 건가요? 많은 팬들이 캄자트 치마에프의 타이틀전 성사 여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혹시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거의 결정 단계에 도달했으며 네,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화요일쯤에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이클 챈틀러는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라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유의 화끈한 경기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입니다. 오늘 밤 그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마이클 챈틀러는 언제나 투지를 불태우며 싸움에 임합니다.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죠. 오늘 밤은 패디 핀블렛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매 경기마다 그의 실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는 UFC에서 아직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기록입니다. 마이클 챈틀러는 경기에 나설 때마다 마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죠. 그가 승리할지 패배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항상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칩니다. 패더급 선수층의 두터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실바는 오늘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아직 랭킹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 루페즈, 야이르와 함께 패더급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체급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오늘 밤 경기 이후 실바가 랭킹에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장실바는 오늘 밤 경기를 통해 확실히 랭킹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더급 선수층은 예전보다 훨씬 더 두터워졌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알리법이 UFC와 TKO 관련하여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관련 메모도 발송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KO 복싱이 언제 공식 출범할지 구체적인 날짜나 시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TKO 복싱의 공식 명칭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임시 명칭일 뿐입니다. 이번 주 내로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중계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이퍼뷰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거대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경기를 중계하고 페이퍼뷰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동의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결정은 방송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송사들이 TV 중계를 선호할지 아니면 유료 시청 모델로 전환하고 싶어 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화요일에 중계권 시장이 개방되면 다른 방송사들과 논의를 시작하여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계획입니다. 베르나 잔다로바는 현재 5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전 타이틀 도전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장 웨일리의 다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베르나는 타이틀 도전권을 보장받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녀는 체급 조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신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가 거둔 승리는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패더급은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체급 중 하나입니다. 조제 알도와 코너 맥그리거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맥스 할로웨이와 볼카노프스키까지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패더급 역사상 최고의 선수, 고트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 랭킹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티밋 파이터 시즌 33이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촬영 과정은 어떠셨나요? 훌륭했습니다. 다음 달 공개를 앞두고 있어 매우 기대됩니다. 혹시 이번 시즌에서 특별히 기대되는 드라마나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있으신가요? 드라마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경기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알렉스 볼카노프스키는 그동안 자국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챔피언에 복귀했으니 그의 첫 번째 방어전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그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는 최근 타이틀 도전 기회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55파운드급에서 그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토프리아는 분명 현재 UFC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한 명이며 만약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이미 발표했을 겁니다. 오늘 밤 마이애미 관중들의 열기와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UFC의 높은 기준에 부합했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UFC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관중들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마이애미에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애미는 정말 놀라운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15년, 17년 전에 처음 마이애미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만큼 마이애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 활기가 넘치고 훌륭한 레스토랑과 쇼핑시설 등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놀라운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카사센터에서 개최된 대회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상위 3개 대회가 모두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관중, 팬,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이곳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는 항상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마이애미를 방문합니다. 마이애미에서 3년 연속으로 훌륭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이곳을 방문한 것이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멋진 행사였고 다른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의 열기는 상상 이상이었으며 그분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행사의 진행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비밀 경호국 및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고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 일부 도로가 통제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절차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격투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셔서 경기 관람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면 저희도 항상 즐겁습니다. TKO 그룹 합병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UFC도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WWE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직 파리의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파리 대회의 열기가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다음 파리 대회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파리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관중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꼭 파리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6월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예정인 파이트 나이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선수들의 안전과 대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 매우 심각한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바쿠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면 저희가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보스턴에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레이오프도 꼭 관람하고 싶습니다.